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48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형님 나중에 당협 같은 거 운영해보면 이제 국회의원 되고 위원장 되면 형을 맨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역에서. 근데 그 사람일수록 가까이 둬야 돼. 멀리 두면요, 모여가 작당을 해. 종진이 형이 이제 그 지역 맡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되게 사람이 많이 달려오거든. 그때 3번 바른미래당 시절과는 다른 정도의 막 사람들이 다가와서 제가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엄청 많이 올 거거든요. 근데 종진이 형 사람 좋아가지고 난 거절 못 할 것 같아.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착순 오는 사람 다 거두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끼리 이제 구의원 놓고 싸워요. 근데 선거 때 사람 내 쳐내면 안 마음이 돼.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쳐내라는 게 아니라 선거 때 사람 쳐내면 아니 이런 사람 무조건 도와주세요. 형이 가자마자 그러면 형 이제 동네 뭐 오랜만에 사정 모른다 그러면은 바로 수행하겠다고 들러붙는 사람이 있고, 그럼 그 수행하는 사람이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봐라 내가 박종진 바로 옆에 수행한다 그래가지고 또 형이 모르는 사이에 약간 옆에 매관매직 비슷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은 내 생각엔 도와준다고 하면 다 좋아가지고 또 받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형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자마자 기준을 세워.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른미래당은 하나도 달려오는 사람이 없었어. 다 받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번 선거에 나 돕는 사람들 중에서 뭐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다음에 나중에 그분들이 구의원이나 시의원 선거 나가고 싶으면 돕겠다라는 기준을 세워요. 그 기준 좀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형이 하는 거야. 형이 해가지고 진짜 기준을 그러니까 네가 잘 세웠을 거 아니야. 아니 그 우리 컨닝 좀 하게. 뭐냐면 이거야. 형이 만약에 지금 가가지고 내일 가가지고 나는 우리 동네에서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을 구의원 만들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어쨌든 그런 기준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반발을 안 해요. 다들 가서 노래 연습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이 기준을 세우라니까. 기준 어떻게? 노래방? 아니 뭐 무슨 기준? 그러니까 이건 형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거 보면은. 너는 뭐 했는데 어떤 기준이었는데? 아니 저는 당원 가장 많이 모아오고 조직 관리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어 SNS 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파 잘하는 사람 나중에 내가 계량적으로 평가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 지역구의 구의원은 무조건 토익 600 이상으로 뽑겠다 그러면은 600 안 되는 분들은 600을 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나부터 따야지. 토익 봐본 적이 없어. 그리고 책임당원 이런 거 우리 얘기하거든. 책임당원 많이 갖고 오면 진짜 500명 갖고 오면 공천 줄게 이러면 갖고 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나중에 역풍으로 돌아와요. 지금은 그냥 선거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겨야 우리가 뭐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고의원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멀리 해. 그 사람은 도리어 되고 난 뒤에 되는 과정에도 형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해가 고의원 주세요 뭐 조건을 거는 사람은 다 쳐내버려. 그 종진이 형도 뻥이 쓰기 때문에 그 오는 사람도 뻥이 센 사람도 오거든요. 뭐 제가 5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그러면- 뻥이야, 다 뻥. 다 뻥이야. 5명도 영향 없어 사람들.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은 분명히 종진이 형 나중에 한 열흘 있다 전화 올 거야. 순서가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와 이러면서 나 이번에 형 될 것 같아 순서가 이러면서 야 다 하나 도와준대 그래가지고 6.13 지방선거 할 때 영남 향후에 뭐 제양군인의 여기 향후에들 있잖아요. 동창회 가보면 우리가 이길 줄 알았어. 32% 차로 졌어 시장 선거에. 2% 3% 지거나 이기는 거를 30% 졌거든. 그러니까 형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이 미래통합당이 하고 싶은 얘기도 전부 다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다 이긴 듯이 얘기하지. 수도권 뚜껑 열어봐. 122석 중에 지금 한 20개? 정말이야. 지금 이길 것 같지 다들. 택도 없는 소리야. 지금 왜냐면 저주를 시작했거든요. 아니 혁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을 예측해본다. 통합을 했기 때문에 조대원 저 좌파시키 이러면서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더 긴장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아니야 이거. 오빠 긁고 있는 애들이 그래 얘기하거든. 아니야. 두고 보라고. 선거 이길 것 같지. 다 져. 지금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다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불만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내 지역구에서 내 있어 보면 민주당에 불만이 많고 대통령 실현가하고 니들 표 주는 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니들한테는 표를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막말하고 싸우고 또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보였잖아요. 표죠? 예? 그런데 표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두고 보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덜 비호감. 내가 이제 차마 공천 떨어지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당의 중앙에 이빨 센 사람들, 나와가지고 말 세게 한 사람들, 집회할 때 마이크 들고 막 흔들었던 사람들이 될 것 같지. 가봐. NT가 딱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토하려고 사람들이 나 투표장에 나와. 그나마 형 같은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봤을 때 관망해. 그래, 여기도 싫으니까. 그래도 박종진의 사람이 좀 괜찮네. 그러고 나 찍는 거야.
지금 우리 당 극우파에 30% 인기 있는 사람은 안 돼. 안티도 없고 팬도 없다는. 네. 근데 팬이 있습니다. 윤혜정 씨 팬입니다. 확실히 꽤 있어요. 근데 지역구에 있어야 돼, 지역구에. 근데 유재일 씨로 팬이 바뀐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개양이 누나 이런. 개항이 누나도 팬이. 야 근데 이거 한국 입국 금지 제한국 92개 국가 이러면 거의 대부분 이제 해외 나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좀 심각한 얘기 같은데요. 이러면 이제 비즈니스 미팅도 지금 캔슬 된다고 그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뭐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러더니 지금 중국의 성들이 우리를 입국 금지 시키잖아요. 이런 거를 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같은 거를 초기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는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참 민감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지금 차별받고 교포들까지도 주류 사회에서 지금 중국은 마찬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면 이게 됩니까 이게? 특히 베트남이 굉장히 나는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아주 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뭘 물어보고 싶으냐면, 그러니까 우리를 입국 제한을 하는 상대 나라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 이거 되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같아도 저러겠다라는 게 베트남에서 저렇게 되면 우리도 입국 제한을 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행동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었던 여기. 우리가 이상한 거지 우리를 막는 전 나라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그 대만 우리하고 이제 비교가 많이 되잖아. 대만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나오는데 한국하고 대만의 조치가 확진자가 3월 4일 기준으로 대만은 42명, 한국은 5,628명, 우한 봉쇄는 대만은 1월 23일, 우리나라는 2월 4일, 홍콩, 중국, 마카오 다 봉쇄한 게 대만은 2월 7일, 마스크 수출 전멸 금지가 1월 24일, 우리나라는 홍콩, 마카오 봉쇄 안 했고, 그리고 마스크는 1월 28일 날 우리가 중국의 마스크 방호복 지원 발표 1월 28일 날, 예전에 24일 날 대만은 이미 마스크 전면 수출 금지했는데, 그리고 마스크 실명제 2월 6일, 건강보험카드 제시해야 어른 일주일에 3개, 아동은 5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 42명, 우리는 5,628명. 이런 결과가 난 거예요, 이게. 대만 초기 대응에 우리는 실패했다. 그리고 안타깝다. 그리고 입국 금지 국가들은 뭐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는 얘기다. 근데 우리가 초기 대응에서 우리가 너무 안이하지 않았냐? 결국은 잘못됐다. 이런 결국은 얘기. 친중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왜 이 정부가 친중하다 친중을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나도 그게 참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댓글 문제하고 너무 심해. 심하게 친중이야 그냥. 댓글 문제하고 이런 것 중에서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댓글이 중국 공산당원이 직접 뭐 중국에 개입하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조선족 알바를 써서 댓글 작업을 했다면 중국이 모르겠냐고요. 그러면 약점 잡히는 거 아니야. 알지. 청와대 청원이요. 그거 참여 동료를 중국 사이트에서 왜 거냐고요. 청와대 쪽에서는 0.02%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트래픽이 유입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청원을 하는 거고 나는 개인이요라는 말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조선족도 이런 국적은 중국 사람들인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그게 장난질을 친다는 게 자체가 오픈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한심하다는 거죠. 대통령 탄핵이 지금 몇 명까지 됐었죠? 147만. 거기서 끝났습니까? 뭐 그 이후로는 거의 성장세가 멈추죠.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좀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요. 이게 난 모르겠어요. 전 세계가 너무 과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전 좀 해봐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형님 말씀대로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의 공포 수준으로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마스크를 제일 처음에는 일부러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사회에서 또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다음에 여당도 그렇고 일반 중도층들도 당시에는 초기에는 야당이 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자꾸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라도 국가가 어려울 때는 여야 없다 같이 초당적으로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해서 그냥 당당히 더 돌아다니고 식당에 밥 먹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마스크를 이렇게 쓰지 않으면 저거는 미개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저놈은 상황 판단 인식을 잘못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는 이 막연한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이
계속 그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부터 시작해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마비되는 거거든. 결국 심리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걸 못 믿겠다. 불신이 키워가지고 공황을 만든 거예요. 그 상황을. 뭘 해도 문재인 정부까지 못 믿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면 시종일관 똑같은 메시지를 내놓든지 그냥 면 마스크만 쓰셔도 돼요, 뭐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마스크를 또 확보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마스크 확보가 어렵다 일관되게 얘기해주고 지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뭐 마스크 몇백만 개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한 게 그러면 마스크가 우리나라 수요량이 얼마냐, 수요량이 얼마고 공급을 얼마 했길래 그러면 수급의 갭이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해주었더니 그 얘기는 절대 안 하고 몇백만 개만 얘기만 하지. 1000만 개 이상의 수요가 있는데. 현재 마스크 생산까지 국가가 지금 통제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산업자들이 이걸 포기해버리는 게 이게. 물론 과도하게 이렇게 그 가격을 올리는 부분은 정부가 개입해서 통제를 해야 되지만 생산 자체와 가격 자체를 묶어버리니까 돈을 더 주고라도 살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안 해. 그러니까 정부가 마스크를 공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해도 수량유 확보가 목표면 입찰가를 높게 부르면 되잖아요. 수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목표인지, 가격을 뭐 통제하려고 하는 게 목표인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루저도 아닌 거예요, 지금. 목표가 어떻게 보면 수량을 늘리고 가격은 통제하고 이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지금 보니까 시장하고는 정반대죠. 목표가 딱 하나예요. 선동이야, 선동. 선동과 프로파간다를, 그러니까 이거를 사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 신천지 몰아붙이기, 뭐 마스크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다 프로파간다로 이거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일이 확산일로로 가는 거죠. 라고 저는 봐요. 솔직히 이 사람들은 코로나 확산보다 지금 오로지 선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선거가 더 관심이 많죠. 그 가격과 수량, 뭐 경제에 대해서 전혀 기본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게 코로나19가 단순히 코로나19가 아니라 이게 대경제 위기로 지금 바뀔까? 그렇죠. 그건 저는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와 관련돼서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없었어도 지금 전 세계가 올해가 되게 위험한 해였단 말이죠. 앞으로 벌어질 올해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 상황에서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경제적인 상황도. 문제는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기는 극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대체 위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 지휘 체계의 최상부에 있는 청와대를 믿을 수 있냐? 6.25 전쟁 때 전쟁 나고 난 뒤에 메가더가 한강이 보이는 전선에 올라가서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파이프 담배를 유유하게 물고 이 전선을 시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휘관 한 명이 그렇게 단호하게 서서 이 최고의 사령관, 미국 사령관이 파이프 담배를 먹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서서 이렇게 전선을 시찰하는 거 보고 여기 있는 우리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던 장병들이 아,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 심리적 안정감을 준 거예요. 참모들이 조심해라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위기가 와도 정부에서 나서서 아, 이렇게 국민들이 통제해 준 대로 따르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믿음을 주면 그렇게 따르겠는데 어려면 해도 극복이 되겠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메가더가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게 하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눈꼬리가 약간 이렇게 쳐졌대요.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글라스 딱 껴주고 그 파이프도 딱 그분이 그렇게 그 강골도 아닌데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선글라스에 파이프 좀 하나 딱.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정부는 그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어요.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돼 있고 좀 바꿔야 되겠네 이제. 그리고 이제 더 웃긴 게 이거 방역에 대해서 북한하고 협의해서 문제 해결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소대가리도 모자라서 이제 전응한 이런 얘기까지. 창피하다 창피. 나는 그 얘기할 때 아니 저거 메시지 관리를 옆에 참모들이 안 해주나 무슨 싶거든. 약점이 잡혔나? 난 자꾸 이제는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도 웃긴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미사일 쏘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면 누가 좋아한다고. 우리가 경제 위기 얘기하지만 걔네들도 지금 경제 완전히 아작이 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위기죠.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보따리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역 규제 상태에서 그 무역 규제를 뚫고 무역을 하는 건 다 중국하고의 보따리상인데 그 보따리상들 지금 전염병 들어오는 거에 대한 감당이 안 되니까 국경을 폐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 입장에서는 전염병은 안 걸리기 위해서 봉쇄는 했는데 식량난 급쳤지, 물자란 들어오지, 그리고 이제 밖에다가 얘기 못하지만
혹시 누가 알아요? 또 저기도 전염병 지금 코로나 돌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게 거의 저는 비명에 가까운 거 아닌가? 우리 좀 바라봐줘요. 저기 뭐 코로나 걸리면 바로 그냥 이렇게 죽였다라는 그런 기사도 본 거. 아유, 그거까지는 총살이라는. 그거까지는 모르는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저기 수업 시간에 졸면은 그냥 운동장에서 죽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진짜로 우리 때 가짜 뉴스겠지만. 방공 교육을 아주 열심히 받아가지고. 방공 교육은 뭐. 아니 나 우리 어렸을 때 나는 북한 사람들은 늑대인 줄 알았어요. 늑대인 줄 알았어요. 그 나도 뿔 달린 줄 알았지. 네. 뭔가 다르게 생긴 사람들. 네. 전혀 아니었긴 했지만. 네. 93년도에 내가 GP에 소위 달고 GP에 투입됐는데 GP에서 쌍안경으로 적 GP하고 우리가 직선으로 750m밖에 안 되니까 이 쌍안경을 보면 바로 보여요. 걔들이 막 이렇게 위통 까고 우리는 막 방탄조끼 입고 이래 저도 나가는데 GP에 있었어요. 뭐가 그래요? 아랫지 하지 마요. 그래서 어쨌든 갔는데 처음에는 막 되게 좀 약간 두려움, 저놈들이 날 죽일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또 그 앞에 선이 이 철책선이 없을 때 넘어와가 서로 목다고 했다는 또 얘기를 또 그 위에 옛날에. 고참들한테 듣고 60년도에 딱 봤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참 그 애들이 덩치도 작고 불쌍해. 그리고 초라해 보여. 공기도 빠져 보이고 그리고 쟤네들하고 붙으면 우리가 왜 지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학생 운동권들 있잖아 형들이 북한은 민주군대이기 때문에 구타가 없다 그랬지. 내가 그거 보니까 구타는 우리 구타는 그래야면 잡혀가 우리는. 저도 뭐 북한군들 그 만에 GOP에 뭐 거기 이제 21사단에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보면은 지형은 굉장히 GOP 있었죠 GOP. 아니 근데 GP? GOP 가기 전에 GP도 가서요 이틀인가 자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나도 설명 줄게. 지금 네. 생각해보면 진짜 망상이에요. 북한을 민족 해방구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주의가 꽃핀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던 주사파 행님들의 망상은 그 망상이 지금도 하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문제죠. 예. 어딜 봐서 북한하고 대부분은 중국이 뭐 그게 다 망상으로 끝났죠. 뭐 북한 사람들은 늑대다 그랑 똑같은 거였죠.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아니 그런 걸 믿고 북한은 이렇게 천국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주사파들은. 아 진짜로 그랬어요? 야, 진짜로 주산에 가면 종교라니까요. 북한에 가면 진짜 와 모든 자유가 있고 김일성 우상숭배 종교. 우리가 정말 원하는 수령은 완전히 그 예수 이해가 그리스도고 뭐 그런 거였죠 거의. 야 이럴 때 우리는 통일 전선 전술을 배우면서 월남이 무너진 이유를 배우면서 어떻게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거 배웠는데 야 그런 거 하고 있었구나 대학생들은. 네. 근데 그렇게 운동하면서 감옥 갔다 온 사람은 공천 받고 나같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랬던 사람은 맨날 공천 떨어지고 이러는구나. 그건 아니라 네. 본인이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배울 생각을 해야지. 저들이 잘못됐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이게 더 이상 안 돼요. 내가 아까 전에는 저 공개방송에서 형 축하한다 그랬는데 연락이 배 아파 죽을 뻔했어. 내가 화나가지고 내가 있잖아. 야 박종진도 공천 주면서 이게 당이야 싶더라고 내가 보니까. 박종진도? 내가 보니까 접시사요. 형은 외부에서 맨날 총질하고 우리 당 까고 했는데 내 안에서 당협위원장 2년 동안 쏟은 눈물과 피눈물 이런 거 따져보면 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협위원장 하라 하면 안 하려 그래. 할 필요 없어. 그거는 공천 때 지방선 공천 때 그때 한번 딱 하고 공천 끝내 내 사람 받고 당협위원장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수도권에 똑똑한 지금 방송 많이 나오는 위원장 중에는 당협위원장 버려버렸어. 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방송을 더 나가서 이 위원장 버리고 방송 더 나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몸값을 올려가지고 나중에 낙하산을 떨어져가지고 공천 먹는 게 쉽지. 왜 지역에 싸우냐? 걔가 딱 그렇게 판단하고 움직이더라고. 정당이란 게 뭐냐? 내가 늘 느끼지만 정당은 형도 나중에 해봐요. 좀 부족해도 오랫동안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자리를 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지역 의원도 형이 구의원 정하는데 오랫동안 충성하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수행하고 어려움을 같이 겪은 사람을 놔두고 그럼 갑자기 서울대학 나왔다고 딱 와가지고 내 회계사인데 내 구의원에서 주민들 잘 섬겨보겠습니다. 그럼 형 공천 줄 수 있어? 공천 주면 형이 나쁜 사람이야. 근데 이 당은 맨날 그 짓을 해. 하여튼 뭐 조대원 우리 위원장이 좋은 일이 있기를. 지금 세상이 하수상하니까 우리 전부 다 단대해야 되겠습니다. 단대했으면 좋겠고 단대 뜻이 뭔지는 알죠? 이제 뭐 그냥 느끼세요. 거시기 하니까. 단단히. 아니 단디는 아는데 단대해라. 그건 알아 우리는. 단디해라 그러면 단디해라 이래 아는데 그 시기 하면 우리는 감이 안 하거든. 비슷한 거예요, 전라도는 단디하고. 그 시기 하면 다 통하더라고. 네.
단디도 통하잖아요. 그게 단대라 그러면 경상도 사투리가 웃긴 거 있잖아요. 가가. 걔가 걔냐? 가가 이렇게 가가 이렇게 하고. 쌀을 못 하잖아. 쌀을. 어? 쌀 한 번 해봐요. 쌀. 되는데. 됐다. 근데 막 힘을 주고 해요. 그냥 쌀 그냥. 살. 희한해 이 언어라는. 발음 몇 개 안 되는 게 있어 내가. 오늘 출연자는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바빠서 1시간만 하고 갔고요.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그거 좀 다른 직함 없어요? 아니요, 고양정 해주세요.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 고양정 찾으러 갈 겁니다. 유재일 정치평론가인지 국제평론가인지 아는 게 많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간 박종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빨리 가야겠구나.